385만 원. 75살 할머니가 5개월 만에 돌려받은 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은 가족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에 관한 실화입니다. 2024년 9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28살 회사원 강민준 씨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2달 만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어머, 우리 손주 왔네. 밥 먹었어? 김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75살이지만 정정하셨어요. 홀로 사시면서도 집안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동네 경로당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죠. 민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금 고지서, 광고 전단지, 그리고 휴대폰 요금 청구서였습니다. 민준 씨는 무심코 그 청구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청구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서요. 12만 3천 원. 휴대폰 요금이었습니다. 한 달 요금이요. 민준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전화와 문자만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인터넷도 잘 안 쓰시고 유튜브도 민준 씨가 가끔 보여드릴 때나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한 달에 12만 원씩 휴대폰 요금을 내신다고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전화요금이 12만 원이나 나왔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야, 그거. 요금제 바꿨다고 해서. 요금제요? 언제요? 석 달쯤 전이었나. 휴대폰 가게 갔다가. 민준 씨는 할머니께 자초지종을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3개월 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 느껴서 동네 휴대폰 대리점에 가셨대요. 그냥 배터리 확인만 받으려고 하신 거였죠. 매장에 들어서니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주더니 슬쩍 이런 말을 했대요. 할머니, 지금 쓰시는 요금제 너무 비싸세요. 요즘 나온 거로 바꾸시면 훨씬 싸지고 휴대폰도 새 걸로 공짜로 드려요. 할머니는 솔깃했습니다. 싸지면서 새 휴대폰도 받는다고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으셨대요. 얼마나 싸지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보다 한 2만 원 정도 아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최신 폰 80만 원짜리인데 공짜로 드려요. 할머니는 좋다고 하셨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서류를 꺼냈어요. 몇 장이나 되는 복잡한 서류였죠. 작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요. 도장 찍으시면 돼요. 할머니는 잘 안 보이는 눈으로 대충 훑어보셨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약관이니 약정이니 부가서비스니 하는 어려운 단어들 뿐이었죠. 이거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할머니가 물으셨지만 직원은 대충 설명했습니다. 그냥 요금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한테 좋은 거예요. 할머니는 믿으셨어요. 젊은 사람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여러 군데예요. 새 휴대폰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기분이 좋으셨대요. 요금도 싸지고 새 휴대폰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뒤 첫 요금 청구서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12만 원이 넘었거든요. 전에는 3만 원 정도만 나왔는데 말이죠. 할머니는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해 주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고객님, 오지 프리미엄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셨네요. 거기에 부가 서비스도 여러 개 신청하셨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맞습니다. 할머니는 황당했습니다.
오지가 뭔지도 모르고 무제한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부가 서비스는 또 뭔가요? 하지만 상담원은 말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서명하시고 가입하신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약정 기간도 24개월이시고요. 할머니는 그냥 참으셨습니다. 뭐라고 따질 자신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3개월을 내셨던 겁니다. 한 달에 12만 원씩요. 민준 씨는 청구서를 들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한 듯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고 살지 뭐.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민준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할머니 이거 사기예요. 우리 같이 해결해봐요. 에이, 괜찮아. 이미 3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민준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민준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할머니 돈을 되찾아드리겠다고요. 민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당한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12만 원씩 3개월이면 36만 원입니다. 할머니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인데 거의 그만큼을 휴대폰 요금으로 내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다시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여쭤봤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며 이야기해 주셨죠.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날이었대요. 할머니는 시장 갔다 오는 길에 휴대폰 대리점에 들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 같아서였죠.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무엇 도와드릴까요? 배터리가 자꾸 빨리 닳는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은 할머니 휴대폰을 받아서 이것저것 눌러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배터리가 많이 노후됐네요. 근데 어머니 이 휴대폰 너무 오래 쓰셨어요. 몇 년 된 거예요? 한 4년, 5년 됐나? 와, 그럼 진짜 오래 쓰셨네요. 이 정도면 바꾸셔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대폰이 고장 난 것도 아닌데 괜히 돈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 쓸래요. 배터리만 바꾸면 안 돼요. 배터리 교체는 8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어머니 지금 진짜 좋은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요금제만 바꾸시면 새 휴대폰 공짜로 드려요. 할머니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8만 원 주고 배터리 바꾸는 것보다 새 휴대폰을 공짜로 받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공짜로요? 정말? 네. 그리고 요금도 지금보다 훨씬 싸지세요. 어머니 지금 뭐 쓰세요? 직원이 할머니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 요금제는 너무 구식이에요. 지금은 안 쓰는 요금제예요. 새 거로 바꾸시면 한 달에 2만 원은 아끼세요. 2만 원. 할머니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이면 1년에 24만 원이에요. 게다가 새 휴대폰도 받는다고 하니 더 좋아 보였죠. 정말 싸지나요? 당연하죠. 제가 어머니 손해보게 하겠어요? 믿으셔도 돼요.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계속 웃으면서 말했고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중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럼 해주세요. 직원은 곧바로 컴퓨터 앞으로 가서 뭔가를 탁탁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프린트했어요. 여러 장이었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서류에는 작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썼지만 잘 보이지 않았어요. 글씨가 너무 작았거든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아, 그냥 요금제 변경 신청서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요금제 바꾸고 새 휴대폰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서류를 들고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약관, 이용 조건, 약정 할인 같은 어려운 단어들만 보였어요.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죠.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에이, 괜찮아요. 다들 그냥 서명하세요. 어머니한테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믿기로 했어요. 젊은 사람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데요. 여기 서명하면 돼요. 네. 여기. 총 5군데요. 그리고 도장도 찍어주세요. 할머니는 직원이 가리키는 곳에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꾹꾹 눌렀어요. 서류마다 도장을 찍었죠. 완료. 새 휴대폰은 일주일 후에 나와요. 그때 오시면 드릴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기분 좋게 매장을 나왔습니다. 요금도 싸지고 새 휴대폰도 받는다니 좋은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새 휴대폰을 건네줬어요. 반짝이는 새 제품이었죠. 자, 어머니 세팅 다 해드렸어요. 이제 이거 쓰시면 돼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한 달 후 요금 청구서가 나왔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죠. 12만 3천 원이라는 숫자를 보기 전까지는요. 할머니가 통신사에 전화했을 때 상담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서명하신 계약입니다. 오지 프리미엄 무제한 요금제에 부가 서비스 5개를 신청하셨습니다. 24개월 약정이시고요.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본인이 무엇에 서명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준 씨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교묘했어요. 친절한 척하면서 할머니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계약을 하게 만든 거였죠. 할머니,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같이 싸워봐요. 그래도 이미 서명했는데 그게 문제예요. 할머니가 제대로 이해 못하신 상태에서 서명하게 만든 거잖아요. 민준 씨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그 휴대폰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사기를 당한 바로 그곳이었죠. 매장 앞에 섰을 때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민준 씨가 할머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괜찮다고 자기가 있다고 말했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매장 안에는 직원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3개월 전 할머니를 응대했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죠.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죠. 민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3개월 전 할머니가 계약한 요금제를 해지하러 왔다고요. 부당한 계약이었다고 할머니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게 만든 거라고 말했어요. 직원은 의자에 기댄 채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3개월 전 할머니한테 보였던 그 친절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계약서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컴퓨터를 탁탁 두드리더니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24개월 약정 계약이라고요. 지금 해지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위약금이 얼마냐고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민준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3개월 쓴 요금제를 해지하는데 80만 원을 내라고요? 할머니는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할머니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계약하게 만든 거 아니냐고 따졌죠. 직원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대답했어요. 계약서에 고객이 직접 서명했다고요. 약관도 다 설명했다고요. 여기 서명란 옆에 본인은 약관을 숙지했음이라고 체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반박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신다고 글씨도 너무 작아서 읽을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고객 책임이라고 했어요. 계약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제공했고 서명란 옆에 명확히 안내되어 있다고 했죠. 법적으로 문제없는 계약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대로 설명했다는 증거요. CCTV 영상이라도 보자고 했어요. 직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CCTV는 일주일마다 덮어쓰기 된다고요. 3개월 전 영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설령 영상이 있어도 소용없다고요. 계약서에 서명이 있으니까요.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속였다는 걸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당당한 거였죠. 할머니가 민준 씨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고 괜찮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은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며 더 이상 대화할 것도 없다는 듯이요. 매장 문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지만 민준 씨와 할머니는 춥게만 느껴졌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조심하지 못한 거야. 됐어, 민준아.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준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휴대폰 불안전 판매, 노인 타겟 사기, 통신요금제 피해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같은 피해 사례가 수두룩했거든요. 게시판마다, 커뮤니티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안전 판매, 고의적인 과다 계약, 해지 불가 압박.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비단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해서요.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민준 씨는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게시글을 발견했어요.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음 날 곧바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9월 25일 민준 씨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계약했는지, 직원이 뭐라고 말했는지, 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소비자원에서 접수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담당 상담원이 배정됐고 일주일 내로 연락이 올 거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지만은 않았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받았던 모든 요금 청구서를 찾았습니다. 3개월치였어요. 6월, 7월, 8월, 9월.
각각 12만 원이 넘었습니다. 청구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오지 프리미엄 무제한 요금제, 그리고 부가 서비스 5개, 영상 콘텐츠, 음악 스트리밍,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통화 품질 향상 서비스. 할머니는 이 중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사용 내역을 보니 데이터 사용량도 한 달에 1기가도 안 됐어요. 무제한 요금제가 전혀 필요 없는 분이셨죠. 민준 씨는 이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날짜별로, 항목별로 기록했어요.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도 계산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비자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상담원은 박지영 씨였어요. 35살 여성이었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상담원은 민준 씨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피해 사례로 인정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통신사들은 보통 계약서에 서명이 있으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면 된다고요. 계약 당시 판매자가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민준 씨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통신사 고객센터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민준 씨는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서명한 계약서를 다시 꺼냈어요. 총 5장이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민준 씨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계약서 3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요금제는 오지 프리미엄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월 기본료 89,000원이 부과됩니다.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9,000원. 그게 기본 요금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부가 서비스 5개를 더하니까 12만 원이 넘은 거였죠. 민준 씨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3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읽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게다가 직원은 요금이 싸진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민준 씨는 이 부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불완전 판매 피해를 입었다고 계약 당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고객센터 상담원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죠.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반복했습니다.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3번째 전화, 4번째 전화, 5번째 전화. 민준 씨는 계속 걸었습니다. 매번 통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날짜와 시간, 상담원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10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상담원이 조금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본사 고객지원팀에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했어요.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소비자원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박지영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통신사에서 계속 미루고 있다고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이럴 때는 공식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요. 소비자원이 직접 통신사와 협의하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첨부했어요. 요금 청구서, 계약서 사본, 통화 녹음 파일, 고객센터 민원 기록. 전부였습니다.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달 12만 원씩 요금을 내고 계셨어요. 4개월째였죠. 총 48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준 씨는 주말마다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해 하셨어요. 손주가 본인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부당한 계약이 계속되면 안 됐습니다. 11월 말 소비자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회의가 잡혔다고요. 통신사 담당자와 소비자원 조정위원, 그리고 민준 씨가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5개월간의 싸움이 이제 결실을 맺을 시간이었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민준 씨는 한국소비자원 건물 4층 조정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5개월 동안 모은 모든 증거였죠. 할머니는 옆에 계셨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으셨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민준 씨가 있어서 든든해 보이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영 상담원이 나와서 안으로 안내했어요.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긴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고 양쪽으로 의자들이 있었죠. 한쪽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통신사 측 사람들이었어요. 40대 남자 2명이었죠.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노트북을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할머니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가운데에는 조정위원이 앉았어요.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듣겠다고 했어요. 민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계약했는지, 직원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요금 청구서 5장, 매달 12만 원씩 총 6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계약서 사본, 3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기본료 8만 9천 원, 통화 녹음 파일, 고객센터에 10번 전화한 기록, 모두 USB에 담아 제출했어요. 통신사 담당자가 반박했습니다. 계약서에 고객의 서명이 있다고요. 약관도 모두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판매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이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었겠냐고요. 기본료가 8만 9천 원이라는 걸 제대로 설명했냐고요. 통신사 담당자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계약서에 다 적혀 있다고 고객이 읽지 않은 건 고객 책임이라고 했죠.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 직원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기록이 있냐고 물었어요. 통신사 담당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구두로 설명했기 때문에 별도 기록은 없다고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판매 직원이 제대로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어요. 통신사 담당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 씨는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었어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안전 판매 사례가 수십 건이었습니다. 똑같은 수법이었죠. 조정위원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방안은 고요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불안전 판매로 보인다고 했어요. 고령의 소비자에게 복잡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사 담당자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 위약금 면제, 그리고 정식 사과. 통신사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밖에 나가서 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15분 후 다시 들어왔습니다. 통신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권고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개월간 싸움 끝에 드디어 이긴 겁니다. 할머니가 민준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조정위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환불이 처리될 거라고요. 회의실을 나왔을 때 민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가 민준 씨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5개월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23분. 민준 씨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고객님 계좌로 38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 책상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민준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곧바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돈이 들어왔다고요. 385만 원이 전부 환불됐다고요. 할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정말이냐고요? 정말이에요, 할머니. 지금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퇴근 후 민준 씨는 곧장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준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꼭 안아주셨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할머니가 준비해 두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잡채, 김치찌개, 동그랑땡, 전.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내가 아니었으면 그냥 억울하게 돈만 날렸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5개월 동안 민준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안다고 하셨어요. 주말마다 같이 다니고 밤마다 자료 정리하고 소비자원에 신청서 내고 회사 일도 바쁜데 말이죠. 민준 씨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385만 원. 할머니한테는 작지 않은 돈이었어요.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인 할머니에게 이건 거의 1년치 생활비였습니다. 만약 민준 씨가 그냥 넘어갔다면요? 할머니는 24개월 동안 2년 동안 매달 12만 원씩 내셨을 겁니다. 총 288만 원이에요. 거기에 이미 낸 60만 원까지 합치면 348만 원이었죠. 민준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그날 할머니 집에서 요금 청구서를 보지 않았다면요? 만약 할머니가 그냥 내고 살자고 하셨을 때 포기했다면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 씨는 할머니와 함께 통장을 확인했어요.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385만 원. 명확하게요. 할머니가 통장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민준 씨를 쳐다보셨어요. 민준아, 이 돈 중에서 내가 써.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돈이에요. 할머니가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민준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연히 나눠 가져야 한다고요. 민준 씨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돈을 되찾아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그게 제일 기쁘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민준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민준 씨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12월의 차가운 밤이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385만 원.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1년치 생활비였고, 억울함의 무게였고, 포기하지 않은 5개월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싸워 이긴 승리였습니다. 민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5개월 전 할머니 댁 테이블에서 우연히 본 요금 청구서. 그게 모든 시작이었어요.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오늘 이 기쁨은 없었을 겁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12월 중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 씨는 할머니와 함께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다니시는 곳이었죠. 2층 건물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동네 어르신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커피와 김치찌개 냄새였죠. 경로당 안에는 어르신 10분 정도가 계셨습니다. 화투를 치시는 분들,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 그냥 수다 떠시는 분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할머니가 들어서자 어르신들이 반겼습니다. 손자야 왔어. 어머 손주 데리고 왔네. 네, 오늘 손주가 할 말이 있대요. 할머니가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민준 씨는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들이 자리를 내어주셨고 민준 씨는 가운데에 섰습니다. 조금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이었어요. 민준 씨는 지난 5개월간 있었던 일을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휴대폰 매장에서 어떻게 계약하게 됐는지, 한 달에 12만 원씩 요금이 나왔던 일, 그리고 소비자원에 신고해서 385만 원을 돌려받은 과정까지요. 어르신들은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셨고 한숨을 쉬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드셨습니다.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그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대요. 작년에 휴대폰 매장에 갔다가 직원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요금이 2배로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대요. 그냥 2년 동안 비싼 요금 내고 계신다고 했어요. 다른 할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괜찮은데 옆집 사시는 분이 똑같이 당했다고요. 요금제 바꾸면 싸진다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더 나왔대요. 그분은 지금도 매달 10만 원 넘게 내신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놀랐습니다. 할머니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이 작은 동네 경로당에만 3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실까요? 민준 씨는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참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불안전 판매로 입증되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어르신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냐고요? 본인은 컴퓨터도 잘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 1372번으로 전화하면 된다고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고 했습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경로당에서 민준 씨는 어르신들께 몇 가지를 당부드렸습니다. 첫째, 휴대폰 매장에 가실 때는 꼭 가족과 함께 가시라고요. 혼자 가시면 직원 말만 듣고 계약하기 쉽다고요. 둘째,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으시라고요. 작은 글씨라도 읽어야 한다고 안 보이면 직원한테 크게 프린트해달라고 하시라고 했어요. 셋째, 요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물어보시라고요. 싸진다는 말만 믿지 말고
구체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넷째, 이상하면 바로 신고하시라고요. 참고 넘어가지 말라고 5개월 동안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분은 메모까지 하셨어요. 1372번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으셨죠. 민준 씨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서 뿌듯한 표정이셨어요. 본인 손주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게 자랑스러우신 것 같았죠. 경로당을 나오면서 한 할머니가 민준 씨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기특하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 신경 써주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오늘 정말 잘했어. 다른 분들도 이제 조심하시겠지.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는데 아직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고 계시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준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경로당 한 곳에서 이야기한 게 전부일까요? 민준 씨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75세 할머니 휴대폰 불안전 판매로 385만 원 환불받은 후기라는 제목으로요. 어떻게 계약하게 됐는지, 어떻게 신고했는지, 어떤 증거를 모았는지, 소비자원 조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 글을 보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또 다른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준 씨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반복되는 하루였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민준 씨 자신이 달라진 거였어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은 민준 씨의 특별한 날이 됐습니다.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 휴대폰 요금을 함께 확인하는 날이었거든요. 약속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달 꼭 확인하기로 한 거였죠. 1월 첫째 주 토요일, 민준 씨는 할머니 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꺼내셨어요. 민준 씨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기본료 29,000원, 데이터 사용료 없음, 부가 서비스 없음, 총 29,000원. 완벽했습니다. 민준 씨는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도 안심한 표정이셨죠. 이제는 마음이 편해. 내가 매달 확인해 주니까.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명절 때만 찾아뵙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불편한 게 없는지, 혹시 어디서 피해를 입고 계시진 않은지 관심을 갖는 거였죠. 민준 씨가 지난달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조회수가 15만을 넘었고 댓글이 800개가 넘게 달렸어요. 대부분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당하셨어요. 이 글 보고 소비자원에 신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휴대폰 요금 한 번도 확인 안 해봤는데 이 글 보고 확인했더니 역시 이상했어요. 지금 해결 중입니다. 우리 엄마는 혼자 사시는데 제가 멀리 살아서 자주 못 가요. 이번 주말에 꼭 가서 확인해 볼게요. 민준 씨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쪽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정 신청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달라고요. 민준 씨는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답장을 써드렸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2월 어느 날
민준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내용을 확인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에서 선생님 글을 보고 용기를 얻어 소비자원에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조정회의에서 이겼습니다. 280만 원 환불받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준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기뻤어요. 또 한 분이 정의를 되찾으신 거니까요. 할머니는 요즘 경로당에서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손주가 통신사 상대로 싸워서 이긴 할머니라고요. 다른 어르신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할머니한테 물어보셨대요. 할머니는 민준 씨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민준 씨는 어르신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70대 할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본인도 휴대폰 요금이 이상하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셨죠. 민준 씨는 주말에 시간을 내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함께 요금 내역을 확인하고 소비자원 신고를 도와드렸어요. 3월 중순 민준 씨는 할머니와 함께 시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가 그때 포기 안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그냥 넘어갈 뻔했거든. 민준 씨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다고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이 돈으로 너 결혼 자금 보태줄게. 민준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건 할머니 돈이라고 할머니가 쓰셔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본인이 쓸 일은 많지 않다고요. 손주가 행복하게 사는 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마음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신 할머니께 약속했죠. 결혼하면 할머니랑 자주 만나겠다고요. 아내도 데리고 오겠다고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민준 씨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9월 할머니 댁 테이블에서 우연히 본 12만 원짜리 요금 청구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은 없었을 겁니다. 385만 원 환불도,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만남도, 온라인 커뮤니티의 감사, 댓글들도, 모르는 분의 280만 원 환불 소식도, 작은 관심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꿔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깨달았어요. 가족을 지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냥 관심을 갖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불편한 건 없는지, 혹시 어디서 피해를 입진 않으셨는지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으로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5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끝까지 함께 싸워주는 거였죠. 그날 밤 민준 씨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목표 할머니 휴대폰 요금 매달 확인하기. 평생. 간단한 목표였지만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선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가족은 함께 싸우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